베이직 티셔츠를 변형하여 프릴 가디건을 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슬림한 핏입니다. 바디스가 슬림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소매도 슬림하게 변형하였습니다. 앞판과 뒷판 네크라인에는 절개선을 추가해서 프릴 장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중심에는 단추 6개로 여밈을 하였고 또 소매 단에는 밑단이 플레어진 커프스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직 티셔츠를 변형해서 프릴 가디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폴로 티셔츠 작업을 할 때 베이직 티셔츠 원형 제작해 놓았죠. 그 의상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베이직 티셔츠 원형 저장했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클로 새 창이 열리면서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 이 클로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도 의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저장을 해 놓았죠. 그러면 이 베이직 티셔츠 활용해서 프릴 가디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건이기 때문에 역시 넥밴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삭제해 놓도록 하겠고요. 너치 툴 이용해서 이 너치 위치에 직선점 추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미리 직선점 추가까지 해서 저장해 놓을 걸 그랬나봐요. 너치 2개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너치를 생성하였고 직선점을 생성하였고 위쪽에 있는 너치는 삭제합니다. 선택해서 키보드 딜리트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역시 뒷판 진동둘레에서도 마찬가지 아래쪽 너치에 직선점 추가하고 위쪽 너치는 선택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렇게 진동둘레에 너치 위치에 나뉘어서 재봉이 되었을 텐데요. 재봉선 삭제하고 선분 재봉으로 다시 하나의 재봉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프릴 가디건도 굉장히 여자여자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디자인들을 봤더니 상당히 슬림합니다. 어깨도 좁고. 그래서 일단 여유분부터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이렇게 너치에서 허리점까지 선택해서 안쪽으로 10mm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티셔츠는 무조건 줄이고 시작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려는 디자인이 하필이면 슬림한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mm 안쪽으로 넣었고 어깨선은 15mm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어깨선 따라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15 입력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진동둘레 모양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곡선점 수정 이용해서 이 너치 부분에서 각이 생기지 않도록 곡선을 살짝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에도 같은 작업을 해야겠죠.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너치에서 이 허리점까지 선택하였고 쉬프트 누르고 안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는 10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점도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어깨선 상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5mm 이동하겠습니다. 곡선점 수정 이용해서 여기만 살짝 곡선이 너치 부분에서 각이 지지 않도록만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조금 더 날씬했으면 좋겠어요. 슬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허리점 선택해서 안쪽으로 Shift 누르고 이동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는 10이나 15 정도만 줄여보려고 하는데요. 10 정도만 일단 줄여보겠습니다. 그럼 뒷판에도 같은 작업 해야겠죠? 점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안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10 하겠습니다. 허리에서 밑단 쪽은 지금 약간 곡선이기는 한데 곡선점 수정 툴 이용해서
곡선이 좀 각져 보였던 부분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이 위쪽 곡선도 완만하게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부분에서 너무 각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리도 몸에서 허리 부분에 뾰족하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패턴에서도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대략 이 정도 라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옆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연결이 되도록 수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소매 하겠습니다. 소매는 일단 이 점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동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X축으로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20 해서 소매통을 줄여보려고 하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10 해서 아래로 10mm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Y축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야 아래쪽으로 이동이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이 되었고 반대쪽도 그럼 마찬가지로 해야겠죠. 점 이동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X축은 이제 왼쪽으로 이동이 되니까 마이너스 20 아래쪽은 Y축은 아래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0 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너치 위치는 안쪽으로 10mm만 이동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너치점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안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10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축은 10, Y축은 0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 0.1 이렇게 돼요. 0으로 수정해 주도록 합니다. 이쪽 점도 마찬가지 점 선택, Shift 누르고 안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10 해서 안쪽으로 10mm만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매 중심점은 위로 Shift 누르고 수직으로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20mm 이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매도 좀 슬림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판의 진동둘레와 연결은 되지만 좀 더 슬림한 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 소매 중심점은 위로 올리고 소매 통점은 아래로 내리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곡률 수정 이용해서 소매의 위쪽 이 진동둘레를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너치에서 이 소매통까지 겨드랑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진동둘레는 모양을 많이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길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 곡선점 수정 툴 이용해서 곡선을 좀 더 다듬어도 좋겠습니다. 약간 각져 보여서요, 저는. 자, 이 정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봉선을 확인해 보면 이 너치 아래쪽은 바디스와 소매의 길이가 거의 비슷할 것이고요. 위쪽은 소매 쪽이 약간 짧게 됩니다. 우분 원단일 때는 대부분 소매 쪽이 좀 더 길어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저지 원단의 경우에는 소매 쪽이 이렇게 커브가 심하기 때문에 재봉하면서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약간 더 짧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곤란하긴 한 점이 앞판의 경우에는 바디스와 소매의 진동둘레가 2.7mm 차이가 나는데 뒤쪽은 10mm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뒤쪽의 이 소매의 진동둘레가 짧기 때문에 이 소매 중심점을 앞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너치를 이동해 놓도록 하겠고 저는 한 4mm 정도만 이동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눈으로 보고 적당히 길이에 맞춰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때문에 길이를 확인을 해 보았고요. 저는 일단 4mm 이동을 한 상태고 곡률 수정 툴 이용해서 라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매와 뒷판의 진동둘레 길이 차이는 6.9 또 소매와 이 앞판의 진동둘레 차이는 6.1mm 대략 비슷하니까 이 정도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어깨도 좁고 소매도 아주 슬림한 라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판 넥라인을 지정을 해줘야겠는데요.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이 앞판 넥라인 안목점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이동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는 40mm 정도 이동해 주려고 하고요. 이 넥라인은 지금 모양이 굉장히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모든 곡선점 삭제해서 직선으로 만들고 공률 수정 이용해서 AI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넥이 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이 앞중심을 이제 겹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디자인 보셨을 텐데 우리가 앞에 여기 앞중심에 단추로 염임을 했어요. 그럼 양쪽이 겹치게 돼서 랜단분이 필요한 상태죠. 그러면 일단 이 앞중심선에 제공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야겠고요. 그 다음 앞중심선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랜단 분량만큼 늘려줄 겁니다. Shift 누르고 수평으로 이동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랜단 분량을 얼마로 할 건지 또 지정해 줍니다. 한 13mm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해서 26mm 되니까 13mm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넥라인도 혹시 더 변동을 주고 싶다면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앞판 넥라인 따라서 절개될 선을 또 만들어 줘야겠죠. 넥라인과 랜단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내부 선분 생성을 하는데 26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랜단 분량 13mm가 나왔기 때문에 양쪽이 겹치려면 26mm의 절개선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 여기는 단추 위치를 지정해 줘야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추 선택해서 저는 대략 이 정도 위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클릭해서 단추를 생성하였고요. 그러면 단추 스타일 변경해 줘야겠죠. 물체창에 단추 스타일 선택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단추 종류 당연히 변경해 줘도 상관없겠고요. 너비 13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단추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Shift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수직으로 아래로 이동한 단추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Shift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간격을 지정해 주는데 간격 70mm 하고 단추의 개수는 5개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D 창에 이렇게 단추가 나타나니까 이 정도 간격에 이 정도 수량이면 적당한지 확인해 가면서 복사합니다. 이렇게 단추가 복사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단추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대칭 패턴에 단추구멍으로 복제하면 단추구멍으로 복제가 됩니다. 물체창에 이 단추구멍 탭에서 단추구멍 스타일 선택해서 종류는 나나인치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단추가 13mm 였으니까 한 15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로 방향인데 나나인치는 세로 방향으로 해줘야 되죠. 전부 선택해서 회전각도 90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단추 잠그기 이용해서 이렇게 잠궈주면 되겠습니다. 단추와 단추구멍을 순서대로 클릭해서 잠그기 하였습니다. 그럼 단추가 잘 잠기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앞판 오른쪽이 겉으로 나오도록 해야겠죠. 살짝 겉으로 나오도록 해서 앞중심에서 서로 밀어내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이렇게 단추가 잠기겠습니다. 여기가 심하게 벌어지죠. 심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옷이 작은 경우도 있지만 포즈가 이렇게 팔을 많이 벌리고 있으면 그만큼 옷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라이브러리 창에 아바타 폴더에서 포즈 중에 팔을 약간 내리고 있는 A 포즈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보면 시뮬레이션 해도 의상이 덜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절개선을 앞판에만 넣을 것이 아니라 뒷판에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뒷판에도 똑같이 내부 선분 생성해서 26mm의 내부 선분을 생성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성했는데 어깨선에서 보면 둘 다 26mm의 선을 생성했지만 어깨선에서 서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곡선의 형태 때문이에요. 이 곡선에 평행하도록 선분이 생성이 되는데 곡률이 다름으로써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판 어깨선 선택해서 교차 지점에 점 추가를 해보면 앞판 어깨선은 정확하게 26mm의 점이 생성이 됐네요. 그러면 뒷판에 가서 점 추가 선분 나누기에서 어깨선에 26mm의 점을 추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지금 맞지 않죠? 점선 수정 툴로 이 점을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판 네크라인에는 앞서서 내부 선분을 생성했는데 점들이 다 직선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점들 선택해서 곡선점으로 변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될 선분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 앞쪽에는 이렇게 각지게 분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 곡선이 되도록 할 것인지를 생각해 줘야겠는데요. 저는 자연스러운 곡선 만들기 이용해서 이렇게 단추가 있는 앞판 랜단 끝부분을 곡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락을 걸어 주도록 하고 20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하고 그럼 이쪽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내서 락을 걸고 한 15 정도 14 정도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이 점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단추가 너무 위에 있어요. 이럴 때는 단추와 단추구멍을 모두 선택해서 이동해 주면 됩니다. Shift 누르고 아래로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첫 번째 단추 위치로 적당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서 마우스 그냥 놓으시면 이동이 돼요. 그리고 잘 잠겨 있었기 때문에 단추와 단추구멍을 이동해도 잠금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여기에 러플 장식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러플 장식의 길이부터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러플 장식이 제공될 선은 이 선과 앞판의 이 곡선, 여기 곡선, 그 다음 수직선까지죠. 저는 다 재봤더니 777.9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억하기 편하게 780으로 하겠습니다. 러플은 약간 길어도 괜찮습니다. 재봉하는데 오히려 조금 긴 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780 할게요. 그러면 러플 패턴 만드는 쉬운 기능이 있었죠. 나선형이라고 있습니다. 나선형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반지름 이 안쪽은 제일 안에 생기는 첫 번째 시작 위치의 반지름이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값이 적을수록 커브가 심한 나선형이 되게 돼요. 그리고 길이는 좀 전에 780 하기로 했죠. 780 하기로 했고 나선형의 너비는 안쪽과 바깥쪽 모두 8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80 이쪽도 80 할게요. 대신 간격은 이 러플의 너비가 80이니까 거기에 시접 분량까지 생각을 해서 추가해서 간격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는 한 150 정도? 150도 많은 것 같고요. 120 정도 하고 길이를 다시 이렇게 값을 바꾸다 보면 길이가 바뀌게 되니까 조건들을 지정한 다음 길이를 다시 확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에 노란 선이 780mm라는 뜻이고 우리가 제봉해야 되는 선의 길이와 비슷해지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플을 생성하였고 그럼 이 러플이 어디에 제봉이 되냐면 자유제봉 이용할게요.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 안쪽 선을 제봉합니다. Shift 누르고 1대 N 자유제봉 할 거고요. 일단 뒷판의 절개선 이렇게 영역 지정했고 그 다음 앞판의 절개선을 쭉 해서 여기까지 영역 지정하면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제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패턴이 앞뒤판의 절개선에 연결해서 재봉이 되니까 6번 누르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회전해서 완성되는 위치와 가깝도록 배치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러플이 이렇게 풀리면서 꼬여있던 러플이 풀리면서 재봉되게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 좀 전에 보셨죠? 몸판까지 당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러플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들은 프리즈를 해놓는 것이 시뮬레이션을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이 돼버렸죠. 만약 꼬여서 잘 안된다 이런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이 러플만 약간 떼놨다가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날아가는 동안 꼬인 부분이 풀려서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쪽 피스도 만들어야겠죠. 패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동시 수정 패턴 복제해서 반대쪽 피스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양쪽 러플이 완성되겠습니다. 모든 패턴 선택해서 프리즈 해제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절개선대로 절개를 하면 됩니다. 절개할 때는 점선 수정 툴로 이렇게 절개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와 재봉하면 되겠고요. 만약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패턴 이동 변환 툴로 내부 도형만 선택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자르기와 재봉해도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자르기와 재봉하겠습니다. 문제는 자르기와 재봉을 이렇게 자르기를 하고 나면 재봉되어 있던 선이 삭제가 돼버려요. 재봉선이 삭제가 돼서 지금 재봉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자유재봉 이용해서 한 번 더 여기 재봉하였고 Shift 누르고 1대 N 자유재봉이죠. 이 부분 선택, 그 다음 앞쪽에 이 네크라인 피스 부분 쭉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재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러플까지 모두 지정이 되었습니다. 러플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 끝부분이 너무 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곡선으로 변경해 주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곡선 만들기 이용해서 이 점을 이렇게 옮겨줄 건데 그냥 끝내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이쪽 코너는 80으로 할 건데 여기는 조금 더 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160 정도 해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락이 되어 있어서 이쪽 길이가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60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락을 해제하고 여기는 160, 노란색 부분은 160, 파란색 부분은 80 해서 이렇게 곡선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이 곡선의 모양은 이쪽에 있던 곡선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곡선 수정해 주면 되겠고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 끝에 각지고 뾰족하게 있던 부분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러플이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남은 것은 소매단의 커프스입니다. 일단 이 너비가 190이니까 여기에 붙을 사각형 커프스를 만들어 봅니다. 너비는 190, 길이는 120 해서 길이 120mm의 커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대신 이 커프스가 120mm짜리가 생겼으니까 소매가 엄청 길어지는 거겠죠. 그럼 이 소매를 짧게 만듭니다. 선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부 선분 생성하고 100mm 정도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르기 하면 되겠죠. 자르기 해서 이 아래쪽 부분은 두 개 다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길이를 짧게 만들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이 커프스가 이제 재봉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207인데 여기가 190이에요. 짧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패턴 벌리기 선분할 때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늘릴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 늘리는 건 아래쪽 할게요. 그 다음 기준 선분은 위쪽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위쪽이 기준선이었죠. 190인데 저는 여기를 이 소매에 붙이기 위해서 210으로 늘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아래쪽은 얼마를 늘릴까요? 아래쪽은
400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동거리가 아니라 늘릴 선분 길이, 기준 선분 길이를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몇 센티미터 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완성 길이가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향은 양쪽. 그래서 중심은 가만히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벌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늘릴 선분 길이를 더 늘려주면 커프스가 좀 더 플레어가 많이 생기는 커프스가 될 거예요. 450 해볼까요? 이 정도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커프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이렇게 소매단에 제봉하고 커프스 양쪽 세로선도 서로 제봉해주면 되겠고요. 배치 포인트 보기 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커프스가 제봉이 되었습니다. 반대쪽 커프스 필요하겠죠? 동시 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제봉해서 반대쪽 커프스도 생성하고 시뮬레이션해서 안정화해 놓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하면 대략의 프릴 가디건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패턴 선택해서 이제 입자 간격 조정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성에서 입자 간격은 5,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 1 하고 시뮬레이션 해서 입자 간격 5 상태로 바꿔줘야 좀 더 자연스러운 드레이프가 생기겠죠. 그리고 재봉선이 하나 누락된 데가 있어요. 여기. 이 러플의 뒷중심선에 해당되는 부분 재봉이 안 되었죠. 선분 재봉 이용해서 이렇게 재봉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좀 풀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러플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면 다 풀릴 것 같고요. 다음으로 원단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에서 페이브릭 폴더, 원단은 니트 코튼 저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패브릭 1에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겠고, 원단 선택해서 텍스처 색상 제거하고 컬러 변경해 보면 되겠고요. 컬러 색상 번호는 복사해 놓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의상을 원단 지정까지 하였습니다. 단추 구멍에도 원단과 같은 색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죠. 저는 단추는 그냥 흰색으로 두려고 해요. 가디건들을 보면 단추는 원단과 색상이 다른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상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뒷중심선 합치기만 하면 될 것 같죠? 이 목의 자른 부분 합치기 하고 뒷판 바디스도 합치기 하고, 이 러플은 합치기 하면 안 됩니다. 이 러플은 합치기 하면 이 두 패턴이 서로 겹치게 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패턴이 돼서 에러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베이직 티셔츠를 변형하여 프릴 가디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여러가지 패턴 변형 툴들을 사용하면 다양한 디자인을 더 많이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실습을 완료하였으면 반드시 프로젝트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